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가 봄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두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벌써 입안에 침이 고이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릅이라고 하면 보통 봄나물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두릅은 그냥 봄나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녀석이거든요. 마치 슈퍼히어로 같다고 해야 할까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새싹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온갖 좋은 성분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먼저 두릅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볼까요? 두릅은 두릅나무의 새순을 말하는데요. 학명으로는 아랄리아 엘라타라고 부르더라고요. 뭔가 고급스럽게 들리죠? 아랄리아과 식물인데 이 과에 속한 식물들은 대부분 약용으로도 쓰이는 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릅도 당연히 약용 효과가 있다는 거겠죠? 봄이 되면 두릅나무에서 올라오는 새순들이 바로 우리가 먹는 두릅인데요.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일찍 따면 맛이 없고 너무 늦게 따면 억세져서 먹기 힘들거든요. 딱 적당한 타이밍에 따야 그 특유의 은은한 쓴맛과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마치 인생의 타이밍 같지 않나요? 모든 게 때가 있는 법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두릅 하나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두릅은 정말 영양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비타민C부터 살펴볼게요. 두릅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두릅 하나로 이걸 보충할 수 있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사포닌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사포닌은 인삼에서도 유명한 그 성분인데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당 조절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버지들이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두릅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백질도 의외로 많이 들어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화도 잘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두릅으로 단백질도 보충하고 맛도 즐기고 일석이조죠. 섬유질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요즘 현대인들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데 두릅 드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화학적인 변비약보다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훨씬 좋잖아요. 베타카로틴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우리 몸에서 비타민 어로 바뀌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줘요. 요즘 스마트폰 보느라 눈이 피곤하시죠? 두릅으로 눈 건강도 챙겨보세요. 이제 두릅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정말 놀라운 효과들이 많아요. 먼저 혈관 건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두릅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각종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벽을 깨끗하게 해줘요. 마치 혈관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해주고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어줘요.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한테 특히 좋을 것 같아요.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두릅의 쓴맛 성분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줘요. 술 드시고 나서 두릅나물 드시면 속이 개운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물론 술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지만요. 당뇨 관리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거든요. 물론 약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보조적인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항염 효과예요.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두릅의 항염 성분들이 이런 염증을 줄여줘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면역력 강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환절기에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 두릅 드시면서 면역력 높여보세요. 자연스러운 방법이 최고예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두릅의 향긋한 냄새와 특유의 맛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봄나물 특유의 생명력이 우리 마음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궁금한 부분이죠. 두릅을 어떻게 고르고 보관해야 할까요? 좋은 두릅을 고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깔을 보세요. 연한 연두색이나 연한 갈색을 띠는 게 좋아요. 너무 진한 초록색이면 억세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새순의 끝부분이 꽉 닫혀 있는 것을 고르세요. 벌어져 있으면 이미 늙은 거예요. 크기도 중요해요. 너무 큰 것보다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가 적당해요. 너무 크면 억세고 너무 작으면 맛이 아직 덜 들었을 수 있어요. 만져봤을 때 탄력이 있고 싱싱한 느낌이 나는 것을 고르세요. 물렁물렁하거나 시든 느낌이 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향도 중요해요. 두릅 특유의 향긋하고 상큼한 냄새가 나는 것이 신선한 거예요.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냄새가 전혀 안 나면 신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으시되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가능하면 2-3일 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보관할 때는 키친타월에 살짝 적셔서 포장해 주시면 좀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요. 데쳐서 물기를 제거한 후 냉동하시면 돼요. 하지만 역시 신선한 걸 바로 드시는 게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요. 이제 요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두릅 요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 데쳐서 무치는 거죠.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두릅을 30초 정도만 데치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아삭한 식감이 사라져요. 데친 후에는 찬물에 헹궈서 쓴맛을 살짝 빼주시고요. 양념은 간단하게 들기름, 마늘, 소금, 깨소금 정도면 충분해요. 고추장을 넣고 비빔나물로 해도 맛있고 된장에 찍어 먹어도 별미예요. 튀김으로 해도 정말 맛있어요. 밀가루 반죽에 두릅을 묻혀서 바삭하게 튀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요리죠. 볶음 요리도 좋아요. 두릅을 데치지 말고 바로 기름에 볶으면서 마늘, 양파와 함께 볶으면 향이 정말 좋아요. 여기에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면 완성이에요. 국물 요리에 넣어도 맛있어요.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두릅을 넣으면 봄 향기가 가득한 국물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두릅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두릅은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서 평소 속이 차가우신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드셔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양을 늘려가시면 돼요.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시길 바라요. 두릅을 데칠 때 나오는 쓴맛을 너무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쓴맛에도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적당히 쓴맛이 남아있어야 두릅다운 맛이에요. 보관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상온에서 너무 오래 두면 금방 시들고 맛이 변해요. 사오시면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거나 바로 요리해서 드세요. 자,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두릅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두릅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연산 두릅, 재배 두릅, 그리고 하우스 두릅이 있죠. 자연산 두릅은 산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두릅나무에서 나는 두릅이에요. 이게 가장 향이 강하고 맛도 진해요. 하지만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비싸죠. 그래도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드셔보시길 권해요. 정말 다른 맛이거든요. 재배 두릅은 농장에서 기른 두릅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자연산보다는 맛이 조금 연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맛있어요. 가격도 적당하고 구하기도 쉬워서 가장 많이 드시는 종류예요. 하우스 두릅은 겨울에도 먹을 수 있게 하우스에서 기른 거예요. 계절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봄 두릅만한 맛과 향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맛이 조금씩 달라요. 강원도 두릅은 향이 진하고 전라도 두릅은 맛이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여러 지역의 두릅을 맛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두릅나무의 다른 부분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릅나무 뿌리는 예전부터 약재로 쓰였고 나무 껍질도 차로 우려서 마시기도 해요. 물론 일반인들이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릅이 우리 전통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시나요? 두릅은 우리나라 봄나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로부터 봄이 되면 산나물을 캐러 다니는 게 우리 조상들의 일상이었죠. 그 중에서도 두릅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두릅을 목두채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나무 위에서 자라는 나물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나물들은 대부분 땅에서 자라는데 두릅은 나무 위에서 자라니까 뭔가 특별하다고 여겨졌던 거죠. 또 두릅은 산의 인삼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그만큼 귀하고 몸에 좋다는 뜻이겠죠? 예전에는 두릅을 먹으면 1년 내내 병이 없다는 말도 있었대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두릅을 귀하게 여겼다고 해요.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라갔을 정도니까 정말 최고급 식재료였던 거죠. 그리고 두릅은 봄의 전령사라고도 불려요. 두릅이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다는 뜻이거든요.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어요. 요즘도 많은 분들이 봄나물 중에서 두릅을 가장 기다리시잖아요.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두릅을 1년 내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우스 재배 기술이 발달해서 겨울에도 두릅을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역시 제철 두릅의 맛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제철 음식이 보약이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봄에 나는 두릅을 봄에 먹어야 우리 몸에도 좋고 맛도 최고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두릅을 키워볼 생각 없으신가요? 두릅나무는 생각보다 기르기 어렵지 않아요. 물론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건 어렵지만 집에서 화분에 키우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먼저 두릅나무 묘목을 구입하셔야 해요.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살 수 있어요. 화분은 넉넉한 크기로 준비하시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하세요. 두릅나무는 반그늘을 좋아해요. 하루 종일 햇빛이 내리쬐는 곳보다는 오전에만 햇빛이 드는 곳이 좋아요. 너무 어두운 곳도 안 되고 적당한 밝기가 필요해요. 물은 흙이 마르면 충분히 줘야 해요. 하지만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겨울에는 물을 조금 적게 주시면 돼요. 봄이 되면 새순이 올라오는데 이때가 정말 신기해요. 매일매일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그리고 직접 기른 두릅을 먹는 맛은 또 다른 즐거움이죠. 다만 처음 심은 해에는 새순을 너무 많이 따면 안 돼요. 나무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2-3년 정도 키워서 나무가 튼튼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릅나무에는 가시가 있어요. 만질 때 조심하시고 가지치기 할 때는 장갑을 끼고 하세요. 다칠 수 있거든요. 겨울에는 나무가 잎이 다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아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봄이 되면 다시 새순이 올라와요. 이게 자연의 신비로운 힘이죠. 혹시 베란다나 마당에 공간이 있으시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 보람있는 일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두릅과 관련된 속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예전에는 두릅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었어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두릅의 각종 영양 성분들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으니까 뇌에 혈액 공급이 잘 되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또 두릅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실제로 두릅의 항산화 성분들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니까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지역마다 두릅 먹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두릅을 생으로 쌈 싸 먹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절인 다음에 먹기도 해요. 이런 다양성이 우리 음식 문화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릅 따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너무 깊숙이 자르면 나무가 상하고 너무 얕게 자르면 새순이 다시 나오지 않아요. 적당한 위치에서 깔끔하게 잘라야 해요. 이런 기술을 아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두릅 따러 산에 갈 때 온 가족이 함께 갔다고 해요.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배우는 기회였고 어른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이었죠. 요즘도 이런 전통을 이어가시는 가족들이 있어서 보기 좋아요. 자,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릅을 드실 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두릅은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서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아요. 마늘, 생강, 대추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두릅나물 만들 때 마늘을 넣는 것도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조합이에요. 현미밥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아요. 두릅의 각종 영양 성분과 현미의 풍부한 섬유질이 만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져요. 된장과도 궁합이 좋아요.
무된장의 발효 성분이 두릅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두릅을 된장에 찍어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들깨와도 잘 어울려요. 들깨의 고소한 맛이 두릅의 쓴맛을 중화시켜주고 들깨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줘요. 그리고 봄나물들끼리는 서로 궁합이 좋아요. 두릅, 냉이, 쑥, 달래 이런 것들을 함께 먹으면 봄철 건강관리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두릅은 찬 성질이라서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속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특히 냉면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술과 함께 먹을 때도 적당히 하세요. 두릅이 간 해독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과음하면 안 되거든요. 적당한 양의 술과 함께라면 괜찮지만 과음은 금물이에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예요. 두릅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두릅 같은 전통 식재료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자연식품,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두릅의 가치도 재평가받고 있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두릅의 영양 성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효능들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배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좋은 품질의 두릅을 1년 내내 먹을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역시 자연이 주는 제철의 맛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두릅을 이용한 새로운 요리법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전통적인 나물 요리뿐만 아니라 서양식 요리에도 응용되고 있거든요. 두릅 파스타, 두릅 리조또 같은 요리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릅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식품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역시 자연 그대로의 두릅을 직접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두릅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릅나무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이고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거든요. 두릅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자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릅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두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두릅의 좋은 점들을 알려주고 함께 먹어보면서 전통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농촌 경제에도 두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릅 재배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두릅을 많이 찾고 먹으면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두릅을 처음 먹어본 외국인들의 반응이에요. 처음에는 쓴맛 때문에 놀라는데 자꾸 먹다 보면 중독성 있는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음식의 매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두릅을 이용한 음식 축제들도 열리고 있어요. 지역마다 두릅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죠. 이런 축제에 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두릅 요리들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두릅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인기예요. 직접 두릅을 따보고 요리해보는 체험이죠. 도시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두릅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두릅은 정말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아요. 맛있고 건강에 좋고 우리 전통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죠. 게다가 봄의 전령사 역할까지 하니까 이런 완벽한 식재료가 또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적당히 먹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되잖아요. 두릅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양을 제철에 맛있게 드시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두릅을 먹을 때는 그냥 먹지만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귀한 음식이라는 걸, 이 작은 새순 하나에 엄청난 영양과 효능이 들어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드세요. 그러면 더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두릅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드세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정도 깊어질 거예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도 채우는 거니까요. 혹시 두릅을 싫어하시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좋은 점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맛있게 요리해서 드려보세요. 처음엔 쓰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꾸 먹다 보면 그 매력에 빠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두릅 철이 되면 꼭 드셔보세요. 시장에 가서 신선한 두릅을 직접 골라보시고 집에서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드세요.
그 과정 자체가 힐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두릅나무도 한번 키워보세요. 직접 기르고 수확해서 먹는 두릅의 맛은 정말 특별할 거예요.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두릅을 통해서 우리 전통 음식 문화의 소중함도 느껴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봄에는 꼭 두릅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맛있는 추억도 만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두릅나물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깜빡드릴 뻔했네요. 두릅 드실 때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산에서 두릅을 딸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무 한 그루에서 모든 새순을 다 따면 안 돼요. 몇 개는 남겨둬야 나무가 계속 자랄 수 있거든요. 이런 배려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산에 두릅 따러 가실 때는 안전을 위해서 혼자 가지 마시고 꼭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세요. 산은 아름답지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시장에서 두릅을 사실 때도 무조건 싼 것만 찾지 마시고 농부들의 정성이 들어간 좋은 두릅을 적정한 가격에 사주세요. 그래야 농부들도 계속 좋은 두릅을 기를 수 있어요. 자, 정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두릅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두릅 요리법이나 두릅 관련 추억들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정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가족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